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6번째 편이고요. 이제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 광복하는 과정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우리가 지난 5개년을 본다고 했을 때 앞에 3년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 뒤에 2년은 5에서 6문제가 나오는 파트거든요. 수능이 우리가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서 6파트니까 약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좋겠다. 알아두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는 이제 1910년도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0년도, 20년도, 30년도를 비교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도에는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헌병 경찰도 하고요. 교사들이 칼을 차고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그 언저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임시정부라는 것도 만들어졌지만 문화 통치로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힘에 의한 통치보다는 조금 유순해지는 게 있고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소위 말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친일파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시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는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 이름도 못 쓰게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군수 공장화 만들면서 이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수탈해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탈해 갔냐면 이제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녹그릇마저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그 언저리에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조금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해서 알아두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수능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가는 그럼 임시정부가 되는데요. 이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그 전에 이제 조선발에 보면 이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요. 또 이제 독립문을 만들었고요. 또 러시아가 전용도를 조치하는데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독립신문은 임시정부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이제 독립협회라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은 이제 정답은 4번 구미위원부가 설치하였다고요. 구미위원부는 이제 미국에 설치된 임시정부의 기관이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장룡영은 이제 정조 때 나오는 거고요.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 교육기관이고요. 홍범십사전은 가구개혁 때 나오는 거고, 정오의 선언 같은 경우는 옆에 문제에서 나오고 있지만 신간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과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을 희롱하였다. 일본인 중학생이 한국인 학생들을 희롱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인 가로 발전하였던데, 이건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4번 같은 경우 헌병경찰제가 실시된 결과에다가 아니라 헌병경찰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처음 무단 통치를 하던 191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통감부라는 곳은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통감부라는 게 나오고 있었고요. 이 통감,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면요. 밑줄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위안부가 민족 말살 정책을 할 때 나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요.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번 별기군은 윤관이 아니죠. 그건 별무반이죠. 윤관이 여진을 막기 위한 건 별무반이고요. 별기군은 이제 우리나라 고종 때 신식 군대를 말하고요. 그 별기군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이모곤란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하는데, 그 전시과는 고려 때 나오는 제도가 되고요. 군국기무처와 교육입국조서는 가부개혁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0 미국 공출제인데, 이 미국 공출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식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필요한 식량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식량을 이제 수탈해 가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출제도 전쟁에 의한 피해라고 할 수 있고, 위안부 역시도 전쟁에 의한 피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 탐구 주제에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적군이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봉오동 전투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국외에서 무장 독립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번 병자호란과 북불론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청나라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후금이라고도 불렀죠. 그들을 이제 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과 삼벌초의 항쟁은 고려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거란에 치니까 강동 육중의 획득은 이제 이것도 고려 때인데 이제 몽골보다 앞이죠. 고려는 이제 침입을 당한 역사인데 처음이 거란, 그 다음이 여진, 그 다음이 몽골, 그 다음이 이제 홍건적과 왜구거든요. 그런 순서로 봤을 때 이제 고려의 초기의 모습이고요.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고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년도 수능 문제를 보면요. 1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동포여 지난 1일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민족 자결을 제창하여 중대한 문제를 실천하려는 이때 우리도 여기에 화답하여 대응하자. 이게 이제 김인현 3월 며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3.1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보기를 보면 1번 통리기무화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식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말, 그러니까 고종 때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4.13 호원 조치는 이제 전두환 때 나온 이야기고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4번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 조차를 반대하였던데 저령도 조차를 반대한 게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힘에 의한 통치였다면 그게 조금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의 정부이기 때문에 3.1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고요. 가는 순종이 서거한 이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1929년 10월 말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 의해서 경찰은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게 된 사건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신간회가 결성되었다고요. 신간회는 우리나라 좌우 합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었고 이 단체가 이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후로 이제 신간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라지게 된 일이 되고요.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초에 발생한 사건이고 남북 협상은 최근에 독립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고종 때 조선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고요. 군국기무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가부개혁 때 나오게 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면요. 미철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년여 동안 김구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건이 이봉창 의사가 이제 일본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한인애국단에서 만든 사건이고요.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한인애국단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설립자가 김구긴 하지만 대표적인 활동이 이봉창의 이제 일왕에게 폭탄 던진 것과 이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로 대표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답이 4번이란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보기를 보면 1번 예송을 전개했다. 예송은 이제 예송과 황국이라고 해서 붕당 정치가 심화되는 사건이고요. 환성송보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선 말에 고한 말에 만들어진 신문이고요.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걸 개최했는데 이게 관인들을 참여해서 이제 관민공동회가 되었고요. 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한 단체는 이제 북학파고요. 북학파는 이제 주로 정조 때 남인들이 중심이 되었었고 이때 실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북학파가 있었죠. 옆에 17번 문제를 보면요. 미출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제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신고산이 오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어야 양국 배급이 적어서 콩깻묵만 먹고 사는 후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일본이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서 수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도 뺏어갔고 이제 어린 병사들을 이제 지원병으로 이렇게 데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칠 시기고요. 이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1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었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을 이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기를 보면요. 구조오서경은 통일신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홍범 14조는 가부개혁 때 영정법이라는 건 이건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인조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였다는 건 신라가 통일신라로 바뀌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관루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1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가단체는 사진석 건물로 1927년 가단체가 도쿄주의 창립 대회가 열린 곳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지역에 걸쳐 지회를 두었던 가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강령을 내세우며 각종 사회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는 현재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보고를 위한 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신간회가 되고요. 신간회가 했던 일로는 이제 정오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국제보상운동가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국제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조직된 거는 이제 을미의병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이걸 이제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를 다시 건국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건국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었고 이제 미군정과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게 신탁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단체가 조금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독립협회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딱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게 되게 전국적인 단위로 만들어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혹자는 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완전한 자주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때 우리가 충분히 여력이 있었으나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5번 문제를 보면요. 가민족 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요. 멕시코 신문 엘 푸에블로는 가 전개 당시 관련 내용을 약 2달에 걸쳐 보도하였다. 한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이건 바로 3.1운동이 되겠고요. 3.1운동에 대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기억,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은 이제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다는 2번은 니은은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반민족 행위, 이제 7.18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조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리을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28 독립선언 이후에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리을인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요. 밑줄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령에 따라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건 회사령이라는 법이고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처음 이제 점령하고 난 이후에 국권을 피탈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지가 불분명한 토지들을 전부 일본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회수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령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과정이 191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1910년대에는 이제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답이 1번이 되고요. 2번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는 만적의 난이고요. 이건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고려시대에서도 이제 문신정권기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통리기무원문에서 근무하는 관리는 이제 고종 때 조선 말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쌍성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는 이제 고려 말 공민왕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50총선거에 투표하는 여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50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독립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진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명확하게 1번인 걸 다른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사진 속 여성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인 이 조직은 한국광복군이 되고요. 이름들이 되게 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졌다가 때로는 합쳤다가들 많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한국광복군에 대한 이야기고요. 쭉 읽어보면 1940년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전략 정보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침공하는 당시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침공하는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 작전이 이제 취소가 되었거든요. 왜냐면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는 건 이성계가 한 거고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고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는 건 이제 세종 때 이종무라는 분이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도 한번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인데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전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게 한국 광복군이고요. 이 광복군이 주로 했던 건 이제 심리전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 당시엔 임시정부의 군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 그런데 분명 우리는 이제 군대로 인정을 받았고 그 군대가 이제 실제로 전선에 투입돼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심리전에 많이 활용되었고 특히 서양인들이 이제 우리가 미군과 협력을 하다 보니까 미군과 일본의 싸움에서 서양인들이 명확하게 일본군과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일본의 첩자로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심리전, 일본어를 상대적으로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을 많이 참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요. 11번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일본 수상은 한국에서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문화 통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조금 이제 온화한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한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임을 드러내기보다 총을 맞고 고문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인데요. 뭐 위에서부터 보면 홍경래의 나는 이제 조선 말 세도 정치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독서 삼풍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 통일신라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YG 무역사건 같은 경우는 박정희 때 있었던 이야기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다른 보기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3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옆에 문제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보면 김익상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도 보면 넷째 줄에 나석주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들 다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 단체는 의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김원봉이라는 분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한인애국단 이봉창과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의거했던 그 단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김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 의열단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김원봉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였던데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한 의병은 이제 13도 창의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이제 항일 운동을 하면서 의병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 13도 창의군이 이제 다른 의병보다는 힘이 셌던 게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군사 지식이나 이제 조직을 좀 더 잘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갖추어진 의병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인영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그 전날 작전 수행일 며칠 전에 돌아가시면서 3년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의병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곳은 신한청년단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단체는 대한독립의금부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청천의 지휘하에 쌍성보 전투를 벌였다인데 쌍성보 전투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군대에서 이제 치러진 전투고요.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라는 게 한국 광복군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다 지청천 장군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비슷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요. 다음 회고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탑골공원에서 만세 군중이 있었다고 하고 대한독립만세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모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3.1운동에 대한이고요. 3.1운동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어린이날 제정이잖아요. 어린이날 하면 우리는 바로 방정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네들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나? 라고 하면 이제 창씨개명이고요. 창씨개명은 이제 1930년대 이후의 민족말살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보면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한 일본 관리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공명청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에 이제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공명첩을 사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평민들이 이제 공명첩을 사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고요. 별무반은 고려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만민공동회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뭐 경부고속도로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 문제를 보면요. 밑줄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에 필요한 경우 칙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었다. 이거는 민족말살 정책이 있었던 그 시기고요. 그러면 민족말살 정책이니까 한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호포제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상송총관부는 이제 고려 공민왕, 4.3 사건은 이승만 때,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바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건 문제를 좀 잘못 가져왔네요. 종로에서 거의 날마다 보안회가 주관한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 보안회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하였다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경희가 서울 간 지 3년 만에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왔다. 아버지 그만두서 백종노릇 그만두소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래서 이게 1925년 개벽이란 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25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형평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1925년도면 이제 1920년대가 문화 통치를 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형평운동이라는 걸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라든지 혹은 백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의 이제 사회에서의 신분을 조금 이제 높여주려는 운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나오는 이야기, 당백전은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때 나온 이야기,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때 나온 이야기,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때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장인한 전명훈의 의거의 계기로 미국에서 한인단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단체 대한인국민회가 되고요.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을 보면 뭐 조선어학회가 민족문화수호 운동을 했던 것도 1920년대 이야기가 될 거고요. 조선에서 밀립대학 기성회가 실력양성 운동을 했던 것도 20년대 이야기가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1914년 11월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문제를 좀 잘못 가져왔어요. 가를 중심으로 보면 그 윗줄에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을사조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을사조약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을사조약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하게 되는 게 이 역사적 흐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보면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쳤다라고 하면 되게 높은 확률로 이건 3.1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임팩트가 있는 이유가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는 배경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는 장사를 때 우리의 분산된 역량 독립군에 집중하면서 전면적인 조선 광복 전쟁에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정보국과 합작하여 국내 진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 광복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1번 쌍성보 전투를 승리했다. 쌍성보 전투를 승리한 건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에서도 이제 지청천이라는 분이 활동하게 되고요. 한국 독립군에서 쌍성보 전투를 이끄신 분도 지청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헷갈릴 수는 있으나 이거 이제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댔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독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군대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있었고요. 그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단체는 대한독립의군부가 되고요.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북로군정서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하게 되고 그 앞에 봉오동 전투가 있거든요. 봉오동 전투는 이제 홍범도 장군인데 홍범도 장군이 이때 대한 독립군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이나 대한 독립군이나 혹은 한국 광복군이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와 비슷하게 정답은 5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